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 의원 박태준입니다. 오늘이 국회의사당에 홍익표 의원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새벽 기차를 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긴장되고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국회의 이미지를 상상했을 때는 되게 이 앞에 있는 푸른 잔디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겨울에 와서 그런지 되게 잔디들이 다 시들었나 봐요. 꼭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밖에 날씨 엄청 추웠는데 그래도 여기 실내로 들어오니까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 만나기 전에 이 열린 스튜디오라고 잠깐 와봤는데요. 요즘 의원님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10년에나 쇼츠 영상 같은 거 찍으실 때 이 열린 스튜디오를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곳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국회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비치고 있어요. 이 화면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영상 찍는 의자에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저기 정면 카메라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자리에 앉아보니까 제 꿈에 좀 더 가까워지고 의원분들과의 약간 경계도 좀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본격적으로 홍익표 의원님을 인터뷰해 볼 건데 그때 이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제가 이 자리에 체험이 아닌 진짜 직업으로서 앉는 날이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홍익표 의원님 만나 뵙기 위해서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 와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국회의원님을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떨리고 긴장됩니다. 여기가 바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인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14대 청소년 의원 박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의도에 온 거 너무 환영하고 네. 오늘 특히 우리 박태준 학생하고 여의도에 와서 여러 가지 청소년,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관련된 주제로 토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되게 영광입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 나이로 18살이라는 나이에 정치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정당법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찍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당법,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제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지금 학생들도 그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거 직선제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과는 무관하지만은 이미 또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의 정치 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 정당 가입이 가능할 거로 생각돼요.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그 정당이 각 지역에다 사무실이 있거든요. 지역 사무실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하는 어떤 캠페인 또는 그 지역이 당원 교육 활동도 있고요. 또 정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 인사들, 뭐 국회의원이든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지역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당원교육 같은 게 하는데 당원교육에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고 토의할 수도 있고, 또 정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홍보 활동,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지역 유권자들과의 대화 같은 활동을 할 때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고3쯤에 일부 학생들이 아마 투표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선거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만 16세로 선거권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선거권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적절한 선거권 연령이라는 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18세, 만 18세로 한 국가가 상당수 많이 있다. 이거는 아마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만 16세로 조정하고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꼭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원칙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만 16세의 그 정치 활동, 그러니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회적 논의를 좀 해봐야겠죠. 뭐 주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학원 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에서의 너무 지나치게 정치 활동이 되면 학교 활동에서의 정상적인 교우 관계나 이런 거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해가면서 조금씩 선거 연령을 좀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그 지방 그 교육감 선거잖아요. 그럼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연령을 좀 낮춰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제도는 쉽게 말해 1등만 당선이 되는 선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득표율 1위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에게 간 표는 사표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통령께서도 신년회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대선거구 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행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가 승자 독식 그리고 일부 사표가 예를 들면 1등 당선되는 한 50% 안팎의 표 외에는 나머지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표는 다 무효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표 방지 차원에서라도 선거구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고, 두 번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극단적인 어떤 그 정당 간의 대치 또 지배적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제 안팎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그 중대 선거구 제도의 장점은 그런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한 선거구제에서 5명이 뽑힌다면 뭐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한 30%에서 뭐 적게 가져가는 후보는 한 15% 안팎에서도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전체 유권자의 한 90% 정도가 자기가 찍은 사람이 1등에서부터 5등까지는 당선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이 5명 정도가 만약 뽑힌다고 했을 때는 1등부터 5등까지의 그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면 현재 그 국민의힘 그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외에도 다른 제3의 당의 후보가 4등 내지 5등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위 이 정치권의 정당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 장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대부분 당선되고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대부분 당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 굉장히 이 후보가 그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예를 들면 지지율이 대략 한 35%에서 45% 사이로 나와요.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은 한 45%, 대구 경북 지역은 한 35%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 10명 중에 그 지지율대로 하면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영남권에서도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비슷한 케이스 숫자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정치권의 문제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에서 이제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칫 이게 이제 그 선거가 너무 넓어지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의원이 뭐 보통 3개에서 4개, 이제 심하면 5개까지 그 군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뭐 이제 한 10개 군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문제가 매우 희석화되는, 그러니까 그 약해지는 측면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다당제가 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대통령제를 뒷받침해줘야 될 여당이 너무 약화되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현재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우리도 한번 제도와 관련돼서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모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이 소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이 호남이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되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봤는데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와서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제가 오늘 우리 학생께 드리게요. 네. 이 책은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총선의회 14대 의원 박태준입니다. 이제 의원님과의 인터뷰까지 마치고 저는 슬슬 국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의원님과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오늘은 비록 총선의회 총선은 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국회에 찾아왔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곳으로 오는 날이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많으니까 꼭 관심 기울여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